문장과 사유, 24시간 뉴스, 끊임없이 불평을 해대는 라디오 토크쇼, 객관적인 편집자가 존재하지 않는 블로그에 둘러싸인 정보의 시대에 이 트루시니스라는 단어는 우발적이거나 심지어 의도적인 거짓도 어느 정도 진실스럽게 들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모든 현상을 뜻한다. 저도 이제 이 느낌, 저도 이런 현상을 느낌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신조어가 있다라는 거는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진실스럽게 들리긴 하지만 이제 진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그런 가짜뉴스, 거짓 선동, 일종의 프로파간다와 같은 뜻일 텐데요.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는 사회가 된다면 새로운 사회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회가 되게 반지성주의적이잖아요. 이런 태도는 믿음이 먼저 생기고 나서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그 믿음에 맞춰서 기억을 조작하는 그런 현상일 건데요. 한번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그게 정말 신빙성 있는 신뢰가 가는 그런 정보에 기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연히 인터넷 유머 사이트 소셜미디어에서 본 건데 그거를 무작정 내 취향에 맞게끔 취사 선택한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도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저는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읽어 나갈 때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사실과 다를 때 좀 부끄러움을 계속 느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런 말 있죠. 책은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가장 무섭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마 트루시니스와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 시간 들어서 이 트루시니스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에 달려있는 문제에서는 멀티태스킹이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대체 왜 멀티태스킹을 용납하는 것인가? 아직도 멀티태스킹이 유능함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 기사가 음악을 듣고 그다음 스마트폰으로 주식 업무를 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운전을 하면 그건 위험한 일이 아니고 유능한 일이라고 여기실 건가요? 왜 그렇잖아요. 운전도 할 수 있고 주식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책까지 본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왜 스스로는 그런 멀티태스킹이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나 자신의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을 때 말이죠. 대표적으로 시험 공부를 할 때겠죠. 우리 학생들 시험 공부할 때 음악 들으면서 하잖아요. 아주 가사가 없거나 장작 타는 소리 이런 ASMR은 좀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가사가 있는 음악을 듣는다면 공부에는 치명적이 않을까. 멜로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제 멜로디도 없는 그런 음악 정도는 괜찮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멀티태스킹 하는 거 되게 경계하시고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몰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9세기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최초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 뒤를 이어 20세기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났다. 저는 이 문장에서 워라밸이라는 게 소비자가 만들어낸 말일까 아니면 사용자가 만들어낸 말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잖아요. 이게 워라밸이라는 건 결국은 노동자가 쉬는 시간을 마련해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쉬는 시간을 보강하자라는 건데 쉬는 시간에 뭘 하냐는 거죠. 그냥 쉬나요? 결국에는 소비를 하잖아요. 바꿔 말하면 노동자가 일을 줄이고 그 대신에 쉬는 시간을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사용자한테 더 좋은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 진짜 어린아이조차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했다고 하는데 노동자의 생명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법안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 것도 결국엔 소비를 위해서 아닐까. 어쩌면 워라밸조차도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저기 높으신 분들, 돈 많으신 분들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워라밸은 우리가 쟁취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마저도 사용자가 제공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매년 휴가 계획을 정하며 한 해를 시작한다. 왜일까? 그들은 그 시간의 필요함을 알고 자신에게 그런 시간을 낼 자격이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이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남는 시간에 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왜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지금이라도 당장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쉬는 시간과 계획하는 시간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 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새해가 시작되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성공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뭐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여러 가지를 많이 하지만 그 계획 가운데 올해는 언제 휴가를 떠나야 되겠다.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 이거 잘 안 세우시잖아요. 여행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여행을 몇 번 갈 거야. 이 정도의 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이마저도 휴식이라기보다는 여행이라는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떠난다.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봤던 신사임당 영상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시거든요. 신사임당님은 일요일을 따로 계획을 정하는 날로 정해두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절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일만 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똑똑한 사람들이 일을 잘 못한다고 해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걸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실행하기도 전에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또 그걸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기껏 만들어 놨는데 다음날 되면 또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 더 좋은 생각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계획만 세우고 실천 실행은 하나도 없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인당님은 일요일만 몰아서 생각을 하고 나머지 6일은 절대 생각하지 않고 일요일날 생각했던 것을 실천하기만 한다. 이 생각이 심사인당님 고유의 생각인지 아니면 이분도 이 원싱을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근데 반대로 제 주변에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안 쉬고 하루 더 일하면은 그 시간만큼 더 돈을 벌 수 있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인데요. 그 친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쉬는 날을 먼저 확보하고 나면 그 나머지 시간에 그만큼 더 열심히 돈을 벌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걸 말이죠. 우리가 쉬는 날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도 조금 더 널널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오늘따라 영상을 좀 길게 촬영하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어쨌든 오늘 안에 이 영상을 끝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뭐 다음날 미뤄서 해도 되지만 이 밤을 새더라도 내 일을 끝내는 것 그게 이 원싱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도 한데요. 결국에는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할 일을 마감 시간에 맞춰서 확실하게 해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들 그 다음에 휴가 시간을 미리 설정해두는 것들은 이 마감이라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직장인이라면 모든 일들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야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야근을 하지 않는 거겠죠?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야근을 안 하려면은 아침에 출근하면 잡무를 빨리 끝내고 바로 이 원싱에 돌입하는 거겠죠. 세상은 당신의 목적의식이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지켜야 할 책임도 없다. 그 책임을 가진 건 당신이다. 따라서 당신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스스로 소홀해지는 자신으로부터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당신의 임무다. 확보한 시간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변경하거나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항상 잉여로운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들의 부탁을 거의 거절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부탁이라기보다는 보통 다 뭐 저녁에 술 한잔 먹자 뭐 이런 거였는데 저는 언제든지 부르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예스맨이라고 해야 되죠. 저는 그게 되게 좋은 친구, 좋은 지인, 좋은 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저의 소중한 시간을 그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을 그만큼 낭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얼만큼 소중하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이 책 216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단 하나의 시간을 우리가 이 원싱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것들을 전부 다 방해물이라고 하고 그거를 정리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몇 가지 알려주고 있어요. 우아하게 거절하는 법? 이제 그런 거죠. 가장 좋은 문장을 하나 알려드리는데요. 나의 단 하나의 일이 끝날 때까지 다른 모든 일은 나의 집중력을 흐리는 잡무에 불과하다. 요렇게 이제 종이에 써서 책상 앞에 붙여두는 거죠. 이제 잠깐 나와서 커피 한잔 하자거나 혹은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피자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우리도 이제 너무 힘드니까 뭐 잠깐 한 10분 정도 웹툰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잡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려두시고 온전히 원싱에 집중할 수 있는 본인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들 다른 모든 걸 못하더라도 자기만의 시간을 보다 확보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중요하다. 인생에서 많은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헤르만의 서재 정우였습니다.